은퇴 후 배고픔과 후회뿐. 연금 늦게 받으려다 무너진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쓰리면서도 동시에 두렵지 않나요? 요즘은 누구나 한 번쯤 나도 저렇게 될까? 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거엔 60세가 넘으면 이제 편히 쉬면 된다라는 인식이 많았지만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후에도 최소 203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잖아요. 문제는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버티느냐, 그리고 그 사이에 금전적인 여유를 얼마나 마련해 두느냐예요.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녀가 부모를 부양한다는 문화가 꽤나 자연스럽게 여겨졌지만 요즘엔 자녀들도 자기 살기에 바쁘니 온전히 부모님을 책임지긴 어려울 때가 많죠. 그래서인지 노후 대비는 최대한 일찍 해야 한다는 말이 늘 들리는데 막상 준비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감이 안 올 때가 많아요. 혹은 준비를 하더라도 조금 더 늦게 연금을 받으면 매달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기저기서 정보를 듣고 괜히 무리하게 버티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죠.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은퇴 이후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후회만 남게 된 사례들을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1. 연금을 늦게 받으면 월 지급액이 더 커진다길래 김씨 65세의 경우. 제일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연금을 조금만 늦추면 월 수령액이 오른다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63세에 받기 시작할지 아니면 65세에 받기 시작할지 고민하다가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난다는 정보를 듣고 혹은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보니 2년만 더 미루면 한 달에 1020만 원 이상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유혹에 빠지는 거죠. 김 씨도 처음엔 63세에 연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변 친구들이 요즘 65세는 청년이야. 좀 더 기다렸다 더 많이 타는 게 낫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걸 듣고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요. 문제는 63세부터 65세까지의 2년 동안 이분이 버틸 만큼의 자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퇴직금과 예적금으로 어느 정도 버티긴 했지만 예상치 못한 병원비와 자녀 결혼 비용이 겹쳐서 순식간에 목돈이 줄어들어 버렸대요. 게다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적금 이자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 65세에 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미 거의 바닥이 난 상태였다니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김 씨 인생에 엄청난 타격을 준 거예요. 김 씨가 제일 후회하는 건 내가 굳이 무리해서 연금을 늦게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연금을 늦게 받아서 유리한 분들도 있지만 본인의 경제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남이 좋다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2. 적금으로는 택도 없을 것 같아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일시 58세의 경우. 두 번째 사례는 노후 자금하면 부동산 투자가 먼저 떠올랐던 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50대 중반쯤에 조기 퇴직을 하게 되면서 연금 개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대요. 매달 월급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끊기니 공백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뭔가 투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주위에서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는 말에 솔깃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장만한 거죠. 나중에 부동산 값이 더 오르면 매도해서 차익을 남기거나 최소한 월세를 받아서 은퇴 후 생활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시기라는 게 늘 사람 마음처럼 딱 맞아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씨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 이후로는 매매가나 전셋값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기대했던 만큼 오르기는커녕 가치가 크게 오르지도 않았대요. 또 월세 세입자를 구하기도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요. 월세를 받아도 대출이자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으니 사실상 보유만 하고 있는 꼴이 되어 버린 거예요.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이 커지니 생활비가 빠듯해지고 결국 버티기 힘들 때쯤 헐값에 처분해야 할 상황까지 몰렸다고 해요. 이 씨 본인은 애초에 부동산을 사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적금을 해서 이자가 얼마 나오진 않더라도 마음이라도 편했겠다라며 후회를 많이 했대요. 물론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분들도 많지만 그건 엄연히 투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리스크가 있잖아요.
은퇴 준비 자금으로 투자에 뛰어든다면 그만큼 잃어도 감당 가능한지부터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사례라 할 수 있죠. 3. 자영업 접고 연금만 믿었다가 박씨 70세의 경우. 마지막으로 올해 자영업을 운영하던 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박씨는 작은 식당을 30년 가까이 운영했는데 건강도 점차 안 좋아지고 코로나 시기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문을 닫아야만 했어요. 식당을 접으면 그래도 국민연금이 있으니 버틸 수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했대요. 그런데 막상 닫고 보니 국민연금만으론 월세 내고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다 충당하기가 너무 빠듯하더라고요.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고 이게 심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됐다고 해요. 박 씨가 자책했던 건 식당 할 때 일정 금액만이라도 따로 저축하거나 개인연금 상품을 추가로 들어둘 걸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매달 임대료, 직원 월급, 식재료비 등 빠져나가는 비용이 많아서 그럴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긴 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영업 소득 중 일부를 꼬박꼬박 저축하거나 중간중간 목돈이 생길 때도 짧은 여행이나 소비를 줄여서 노후 자금을 더 많이 모았으면 어땠을까 하고 많이 후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적 여유가 충분치 않으면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제대로 치료받기가 어려워지니 마음이 더 초조해지는 거죠. 은퇴 준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연금을 늦춰서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지만은 않다. 내 재정 상황, 건강 상태, 앞뒤의 소득 공백기에 대한 준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늦게 받는 게 이득이더라고 해서 그대로 따를 일이 아니라는 거죠. 투자에는 늘 리스크가 따른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어느 것 하나 절대 안전이라는 건 없어요. 특히 노후 자금처럼 중요한 돈은 일단 잃어도 괜찮은 돈인지부터 생각해 봐야 해요. 자영업, 회사원이든 누구든 저축과 다양한 연금 혹은 보험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힘들 수 있으니 추가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다른 연금 저축 등을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예요. 요즘은 라이프 쉐어형 일자리나 1인 자영업, 프리랜서, 온라인 강의, 블로그 수익 등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나이와 능력에 맞춰서 은퇴 이후에도 가벼운 일이나 파트타임으로라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봐요. 퇴직금 한 방으로 끝이 아니라 꾸준히 수입을 만들어야 여러 변수를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건강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개인 파산 사례 중 상당수가 의료비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정기검진이나 건강보험, 실손보험 등을 챙기는 것도 노후 준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죠.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은퇴 후의 삶이 결코 짧지 않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은퇴 후 배고픔과 후회뿐. 연금 늦게 받으려다 무너진 인생이란 무서운 제목의 기사처럼 막연히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방심하다간 정말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거든요. 연금 수령 시기부터 시작해서 각종 투자, 저축, 자녀 지원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강조되는 게 빨리 준비하자, 자기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자는 거예요. 남들이 이거 잘 돼, 이건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해도 내 상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하고요. 당장 자금 사정이 빠듯해도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 개인연금이면 개인연금 혹은 다른 노후 보장 수단들을 챙겨둬야 나중에 배고픔과 후회 대신 조금 더 여유로운 웃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꼭 돈 문제만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도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아요. 은퇴 후엔 사회적 관계나 역할이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나 무기력이 생길 수 있잖아요. 따라서 친구와의 취미 모임, 동호회 활동, 봉사나 파트타임 일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결국 경제적 안정과 심리적 만족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 둘이 모두 어느 정도 갖춰져야 행복한 노후가 가능하니까요. 결론적으로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거야 하는 기대감에만 매달리기보다는 실제로 그 늦춘 기간 동안 나는 어떻게 버틸 것인가 를 정확히 계산해 봐야 해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큰 후회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사례들이 잘 보여주잖아요. 부디 한 분 한 분이 자기만의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더 나은 노후를 위해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은퇴가 모든 걸 내려놓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현명하게 준비해 봅시다.